반갑습니다. 2022학년도 EBS 수능 특강 독서 과학기술 2강 바이러스병 진단을 위한 PCR 해설 영상을 맡은 연암국어 원장 김선영입니다. 비문학은 시대 흐름을 반영을 한다고 하죠. 요즘 가장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사건이 바로 코로나19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코로나19를 진단키트를 이용해서 진단을 했을 때, 자, 그리고 그 다음 날이나 혹은 몇 시간 뒤에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어떠한 방법으로 이런 바이러스를 진단하는지에 대해서 비문학 지문을 통해서 지식을 넓혀갈 수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 문단입니다. 새로운 바이러스가 출현했을 때 사람들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는지를 어떻게 확인해서 진단할 수가 있을까? 새로운 바이러스는 기존에 발현했던 바이러스와 유전자가 매우 흡사합니다. 자, 이렇게 유전자가 매우 흡사하면은 좋은 게 아니에요. 진단하기가 힘들겠죠. 새로운 바이러스가 분명히 왔고 증상이 굉장히 다른데 유전자가 굉장히 흡사하대. 그러면 그 이전과 분명히 다른데 흡사하다 찾아내기가 어렵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신종 바이러스 감염병에 걸렸는지를 확인하는 데에는 검체로부터 우리 검사체입니다. 검체로부터 채취한 바이러스를 기존 바이러스들과 세밀하게 비교해서 기존 바이러스에 해당하는 종류를 제외해 나가는 소거법. 자, 우리 중요한 단어입니다. 색칠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소거법이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다시 한번 밑줄 그어볼게요. 검체로부터 바이러스를 채취를 해요. 이 바이러스가 기존 바이러스들과 일단 비교를 하게 돼요. 자, 그러면 기존 바이러스들에 해당하는 종류를 하나씩 제외해 나가는 일종의 삭제해 나가는 소거법이라는 거죠. 자, 이것이 바이러스 출현 초기에 주로 활용이 됐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소거법은요. 자, 우리 그냥 들어봐도 어때요? 단점이 굉장히 많겠죠. 신종 바이러스 의심 환자의 검체로부터 채취한 유전자를 기존 바이러스 유전자와 어떻게 일일이 대조해야 되기 때문에 최종 확인까지 많은 시간이 걸린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이렇게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은 당연히 기존의 소거법의 단점이자 한계일 수도 있어. 이래 돼버리면 너무 빨리 확산될 수가 있잖아요. 이때 사용되는 방법이 바로 굉장히 중요한 질문 나왔습니다. PCR 검사이다. PCR 검사는요. 신종 바이러스의 유전자 정보가 공개가 되면 다른 기존 바이러스와 비교하지 않고도 감염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비교 대상이 생겨서 빠른 진단이 가능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PCR 검사는 다시 한번 색칠을 한번 해볼게요. PCR 검사는 어떠한 유전자 정보를 새로운 유전자 정보를 찾아내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기존의 다른 바이러스와 비교하지 않더라도 빠른 진단이 가능하게 되겠죠. 자, 우리 1번 문단에서는 PCR 검사라는 것이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바탕을 그 이전에 그 한계가 많았던 소거법을 이용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2번 문단으로 들어갈게요. PCR은 중합 효소 연쇄 반응입니다. 오,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요. Polymerase Chain Reaction의 약어로 DNA의 원하는 부분을 복제 및 증폭시키는 분자생물학적 기술입니다. 색칠 한번 해볼게요. 이 영상을 듣고 있는 고3 친구들은요. 얼마 전에 약 2주 전쯤에 엘리자에 대한 어떤 항원, 항체 결합에 대한 걸 공부를 했었어요. 자, 그래서 그걸 공부하면서 살짝 관련되는 지문의 PCR이라는 것은 증폭시켜서 바이러스를 찾아내는 방법이야 라는 것을 잠깐 우리가 문제에서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요. PCR은 이거 사실은 경북대학교 그 의대에 있는 교수님한테 들은 정보입니다. PCR은 이 염기 서열을 이용해서 이 바이러스를 증폭시켜서 이 바이러스가 무엇인지 너무 작고 너무 양이 적고 확인이 안 되게 육안으로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많이 증폭을 시킨대요. 그러면 어느 정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어떤 범위의 역치까지 다다른데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바이러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염기 서열이 나온다네. 자, 이렇게 해서 이 PCR 방법을 이용해서 찾아낸대요. 자, 그럼 지문 다시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PCR은 특정 표적 유전 물질을 증폭시키는 것으로 한 번 더 나옵니다. 증폭시키는 것으로 미량의 DNA 용액에서 특정 DNA 단편만을 선택적으로 증폭시킬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당연하죠? 수많은 모든 것들의 DNA를 만약에 증폭시킨다면 바이러스 찾아내기가 너무 힘이 들겠죠? PCR을 위해서 필요한 물질은 색깔 다른 색으로 색칠하겠습니다. 주형 DNA, 프라이머, 효소, DNTP. 가 있답니다. 자, 우리 하나씩 핵심 단어 한번 보겠습니다. 주형 DNA는 검체로부터 채취한
나왔어요. 검체로부터 채취한 바이러스 DNA로부터 증폭시키고자 하는 바로 무엇던 거? 바이러스 유전 물질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 주형 DNA를 이 유전 물질을 증폭시키는 거겠죠. 중요한 단어야. 프라이머는요. PCR 과정에서 DNA 복제의 출발점이 되는, 자, 색칠하겠습니다. 짧은 유전자를 말한다는 거죠. 복제의 시작점이라는 겁니다. 계속 DNTP는 당, 인산, 염기로 이루어진 물질로서 이것들이 PCR 과정에서 풀린 단일 가닥의 DNA 결합해서 다시 이중나선형의 DNA를 형성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밑줄 그어볼게요. PCR 과정이라는 것은 효소를 일으켜서 증폭시키는 방법인데 풀려 단일 가닥에 풀린 DNA와 결합을 해서 다시 이중나선형의 DNA를 형성하게 만든 거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보면 이렇게 어떻게 돼 있더라? 이렇게 좀 못 그렸나요? 지우자. 너무 부끄럽다. 여러분 이중나선 구조 알고 계시죠? 이렇게. 너무 못 그립니다. 엉망이에요. 자, 이런 거잖아, 그지? 그래서 우리 DNA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는 거 부끄러우니까 지울게요. 자, 알고 계시죠? 이때 결합이 이루어지도록 촉매 작용을 하는 것이 바로 DNA 중합 효소이다. 중요한 거 다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주형 DNA 어떤 거예요? 증폭시키려 하는 바이러스 유전 물질이었죠? 자, 그 다음에 프라이머 어떤 거예요? 프라이머는 복제의 시작이 되는 짧은 유전자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 다음에 DNTP. DNTP는 뭐죠? 네, 풀린 단일 가닥의 DNA와 결합해서 이중 나선을 만드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DNA 중합 효소. 효소는 뭐죠?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주는, 그쵸? 효소, 촉매 작용이더라. 자, 이렇게 해서 2번 문단에 중요한 단어가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3번 들어가도록 할게요. 3번 문단 번호가 좀 지워져 있네요. PCR 과정은 그림과 같이 변성, 중요한 말 나옵니다. 변성, 결합, 신장의 3단계로 이루어진다. DNA는 2개의 단일 가닥이 수소결합으로 1개의 이중나선 구조를 이루고 있다. 아까 선생님이 그렸던 그 흉측한 그림 있죠? 그거잖아요. 그런데 수소결합은 열에 약해요. 섭씨 95도 정도의 높은 온도로 가열하면 수소결합이 끊어져서 하나의 DNA는 2개의 단일 가닥으로 분리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분리된다 했어. 95도 때는요. 한 개가 2개의 단일 가닥으로 분리가 된대. 자, 근데 그 다음 문단 읽어볼까요? 변성 단계에서는 검체에서 채취한 주형 DNA, 아까 주형 DNA가 뭐였죠? 그래. 그 증폭시키려는 바이러스 유전 물질이잖아. 이중 나선 구조가 풀린다라고 돼 있어. 결국 이게 무슨 말이야? 95도 이 높은 온도에서 나선 구조가 풀린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이때가 바로 무엇이다? 변성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또 한 번 더 중요한 말. 변성 단계는 95도다. 알아놓으시고. 자, 계속 2개의 단일 가닥으로 분리된다. 결합 단계에서는 섭씨 55도, 60도 정도에서 자, 결합도 적어보겠습니다. 정도에서 프라이머가 단일 가닥 DNA 특정 부분에 각각 결합하게 된다. 프라이머는 통상 20에서 30개의 염기로 디자인해서 만드는데 특정 바이러스의 DNA에 있는 특정 부분에 결합을 하게 된답니다. 네, 우리가 나중에 여러분 생물 같은 걸 배우다 보면은 T는 어디에 붙고 아데닌이 있고 티민이 있고 구아닌 이런 게 있을 겁니다. 자, 결합한다. 신장 단계는 섭씨 72도. 신장이야.
정도의 온도에서 이루어지며 결합 단계에서 프라이머가 붙는 다음 위치부터 DNTT가 단일 가닥 DNA 염기에 결합해서 이중나선 DNA가 형성되도록 해준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변성, 결합, 신장의 세 단계에서 무엇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 지문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거죠. 자, 이때 DNA 종합효소는 DNTT가 잘 결합되도록 촉매작용을 한다. 이렇게 변성, 결합, 신장으로 PCR 1회 사이클이 이루어지며 PCR은 이론적으로 1회 사이클에서 DNA 개수를 당연히 아까 뭐라고 그랬어? 단일 가닥 DNA로 아니 풀린다고 얘기했죠. 무엇이 이중나선 구조가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된다면 DNA는 계속 수십 번 반복하면 엄청난 숫자로 늘어나게 되겠죠. 자, 여러분들 이거 다시 정리 한번 해볼까요? 변성 단계는 95도에서 이루어지는가 했는데 이중나선 구조가 어떻게 두 개의 단일 가닥으로 나누어진다고 했어. 자, 그러면 결합 단계예요. 결합 단계는 55에서 60도씨에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프라이머가 복제하고자 하는 부위에 결합하게 되겠죠. 결합을 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신장 단계예요. 신장 단계는 온도는 72도씨쯤 이루어집니다. 자, 이제 프라이머 다음 위치부터 어떻게 DNTP가 단일 가닥에 결합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중나선 다시 한 번 더 이중나선 DNA를 형성하게 되죠. 됐죠? 자, 이것이 바로 마지막 신장 단계다라는 겁니다. 4번 문단입니다. PCR을 해보면 증폭 산물의 양이 처음에는 지수함수적으로 급격하게 증가하지만 증폭 산물이 어느 한계를 넘으면 더 이상 증폭하지가 않는답니다. 이를 플라토 효과라고 하더라. 자, 늘어나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늘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는 계속적인 사이클에 의한 프라이머와 DNA 중합효소, 열적 변성 등 여러 요인이 영향이 있답니다. 그러나 플라토 효과가 일어나기 전에 PCR 과정을 통해서 쉽게 DNA를 수백만 배로 증폭할 수가 있죠. 사실 이거 얘들아 2분의 n으로 증가하지 않겠습니까? 왜 아까 뭐라고 그랬죠? 이중나선 구도가 즉 하나가 두 개로 되면서 또 다른 결합을 해서 다시 또 그게 두 개가 되는 거잖아. PCR 증폭 과정 후에는 PCR 증폭 과정에서 생긴 필요 없는 침전물들을 제거하게 됩니다. 이후에 DNA는 음전하를 띠게 된다.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자, 음전하를 띠게 되면은 자기장이나 전기장을 이용해서도 분리할 수 있겠네. 분리해낸다. 이와 같은 과정을 PCR의 후처리 공정이라 한다. 자, 그럼 우리 후처리 공정에서는 무엇이 이용되죠? 네, 전기장을 이용하게 된다라는 것도 시험에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분리된 DNA를 형광물질과 결합을 합니다. 왜 눈에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에 자외선을 비춘다는 말입니다. 형광 강도를 측정함으로써 의심 환자의 감염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예를 들어서 형광물질을 결합시켰는데 형광 강도가 굉장히 강해요. 자, 그러면 바이러스에 걸렸다. 바이러스가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다는 거죠. 자, 5번 문단입니다. 이러한 PCR 과정, 후처리 공정, 형광 강도 측정 등 진단을 필요로 하는데 시행하는 데 필요한 시간은 4시간에서 6시간 정도입니다. 하지만 바이러스에 의한 전염병 확산이 급속히 이루어진 요즘 같은 경우겠죠. 더욱더 빠른 진단이 필요하다. 이에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방법이 바로 실시간 PCR이다. 실시간 PCR은 후처리 공정이 필요하지 않아서 2시간 이내 빠른 진단이 가능하다는 장점. 더불어 검사체로부터 채취한 샘플한 바이러스의 주형 DNA 양을 알 수 있다는 부가적인 장점이 있다. 진단이 빠르다는 장점과 검체로부터 채취한 그 바이러스의 주형이 몇 개가 어느 정도가 있는지도 알 수 있답니다. 실시간 PCR에서는 PCR 과정 중에 형광물질의 자외선을 조사해서 DNA가 얼마나 증폭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사이클이 증가함에 따라 검출 한 개 이상의 DNA가 복제되었을 때는 일정 수준 이상의 형광이 측정되기 때문에 이 형광을 관찰해서 감염이 되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형광 물질을 관찰을 했는데 일정 수준 이상이 되지 않는다면 없다는 거겠죠. 그죠? 계속 여러 농도로 희석해서 만든 각각의 표준 샘플에 대해서 실시간 PCR을 실시하면 표준 샘플의 초기 주형의 DNA 농도가 더 클수록 중요한 말 나왔습니다. 별표. 농도가 클수록 더 작은 증폭 사이클 횟수에서 기기가 검출할 수 있는 최소의 DNA 농도, 이 최소의 DNA 농도가 바로 역치값일 거예요. 빠르게 도달하게 된다.
형광현상을 이용해서 기기가 검출할 수 있는 최소의 DNA 농도에 도달하는 사이클 횟수를 역치 사이클이란다. 역시. 자, 그래서 내가 어떤 병이 있는지를 검출했을 때 최소한의 어떤 검사값이 필요할 겁니다. 그때 몇 번을 이 횟수를 돌았나, 사이클을 돌았나. 자, 이 사이클을 돈다는 게 이제 무슨 말이죠? 변성, 결합, 신장 단계를 말하는 거야. 그 신장 단계, 그 단계를 몇 번을 거쳤는지. 그게 바로 이제 역치 사이클이라는 거야. 그래서 뭐 3번, 뭐 5번, 언제쯤 뭐 6번 정도 하면은 이 검사 결과가 나온다. 어느 정도 내가 원하는 대로 증폭이 되었다. 그게 바로 역치 사이클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DNA 농도가 클수록 짙으니까 많으니까 역치 사이클이 좀 횟수가 줄어들 수 있겠죠. 이때 표준 샘플의 농도에 로그를 취한 값과 역치 사이클은 일정한 관계를 갖게 됩니다. 당연히 농도가 높을수록 역치 사이클 횟수는 줄겠죠. 우리 사실 이거 나오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농도가 클수록 역치 사이클 역사라고 한번 적어볼게요. 작다. 오? 반비례 관계네? PCR과 실시간 PCR은 현재 생물학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기술이다. 또한 근래과학 수자나 친자감별 등에 이용되는 DNA 지문 무성 역시 PCR과 실시간 PCR의 원리에 기반한답니다. 생물학에서는 여자 유전병을 판별하기 위해서 인간 유전학에서 이용되고 오래된 고생물이나 멸종 생물의 희소 DNA를 그렇겠네요. 증폭하기 위해서도 사용할 수가 있겠네요. 자, 1번 문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찾아보도록 하자. 자, 정답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정답은 4번입니다. 나머지는 다 맞습니다. 방금도 했어요. 1번에 1번만 보면 실시간 PCR에서 장점 중에 하나가 빠른 시간과 검체 샘플의 초기 주형 DNA 양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었거든. 그지? 2번 눈에 바로 보여. 소거법은 어땠어? 새로운 바이러스 출현했을 때 초기에 이용됐던 방법이라고 했지만 그 뒤에는 PCR이 나온다고 얘기했죠? 쉬워요. PCR과 실시간 PCR은 마지막 지문에 있었습니다. DNA 지문 분석의 바탕이 되는 기본이다. 있었어요. 자, 4번. DNTT는 PCR 과정에서 이중 나선 구조 형성을 이용한 촉매작용. 이 무슨 소리야? 틀렸죠. 이게 아니고 뭐예요? 그래, DNA 중합 효소잖아. 효소가 촉매작용이었습니다. 1번 정답 4번이었습니다. 자, 2번 3번 볼게요. 다음 그래프는 무슨 바이러스 검체로부터 제치한 후에 PCR 사이클을 수십 배 반복할 때 특정 시간 범위에서 검체 샘플이 들어있는 PCR 시험관의 온도 변화야. 온도 5 나와 있어. 오, 뭐야? 55도, 72도. 오, 높아요. 단 PCR을 시행하기 전 처음 주형 DNA 수는 K. 근데 나중에 되면 증폭이 이루어져서 C단계의 반응이 시작되기 직전에는 64래요. 오호, 이미 우리 2의 n승인데 64가 나왔으니까 n은 6이라는 거 알겠는데 3번 정답 나왔습니다. 그죠? 횟수. 자, 2번 볼게요. 보기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한 것을 찾아보도록 하자. 2번 정답은 2번인데 우리가 그 전에 이 A는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 자, 여러분 A 온도 한번 보세요. 아까 여기 있는데 A의 온도는 섭씨 55도에서 60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단계지요? 네, 맞습니다. A는 결합 단계입니다. 어디에 있지? 여기. 자, 그럼 B는 무슨 단계예요? B는 신장 단계죠. 마지막 C가 뭐예요? C는 변성입니다. 두 개로 늘어날 때야. 자, 그러면 2번 B단계 종료 후의 DNA의 수는 C단계 종료 후의 단일 가닥수의 절반. 맞죠? 그죠? 왜? 신장에서 변성으로 넘어가면서 이중 나선 DNA가 두 개의 단일 가닥으로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뭐야? 한 개가 두 개로 되잖아. 그럼 절반 맞잖아요. 2번 정답 쉽게 2번이었습니다. 네, 3번은 3번이고요. 4번 실시간 PCR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4번 정답은 이것도 5번입니다. 희석해서 만든 표준 샘플의 농도에 로그 값을 취한 값이 클수록 오케이, 이게 무슨 말이야? 농도가 짙을수록이겠죠. 그죠? 농도가 짙을수록 역지 사이클은 아까 했는데
자가 진단 정답 쉽게 5번이었습니다. 밑에 지문에 나와 있어요. 있는데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일정한 관계를 갖고 있지만 아까 쌤이랑 같이 봤으니까. 자, 5번 정답은 쉽게 2번입니다. 이 조사라는 건데 이 B가 조사예요. 현각 물질을 묻혀서 빛을 조사한다는데 조사는 대조해서 자세히 살펴 이런 거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이거는 진짜 무슨 조사해봐 숙제했는지 조사해봐 이거죠. 조사는 비춘다. 빛을 비춘다 이런 뜻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이제 진단에 관한 우리 코로나 진단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면 PCR로 진단해봤나? PCR 검사법인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때? 잘난 척할 수 있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늘 파이팅입니다.